알지? 영어가 최악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그 지구 지구 시스템 했었죠? 네, 지구 시스템 했고. 자, 오늘은 이어서 네, 지진과 화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나 이거 배웠는데. 뭐 발대? 발대? 발대가 뭐야? 시험 보면요? 발대가 뭐야? 여기 이번에 시험 범위인 사람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배우고 있어요. 네, 학원에서 아직 완전히 우리가 지도를 배운 건 아니어서 뭐였어? 나 진짜 너무 궁금해. 변동대 얘기하는 거였어? 변동대랑 발대랑 알고 있는 아 발산형? 발산형 네. 발대 너무 재밌다. 어머 어떻게 얼굴 되게 빨개졌어. 괜찮아, 괜찮아. 색깔 되게 비슷했던 거 있다. 자, 네. 변동대? 변동대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네. 변동? 그러니까 땅이 변해요. 그런 얘기, 땅이 변해요. 네, 그래서 우리 왜 되게 익숙한 용어 하나 있잖아.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묶어놓은 걸 변동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여기 지각이 변동했네요. 네, 변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근데 이 변동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변동대라는 걸 다시 이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야 땅이 언제 이렇게 자꾸 바뀌어? 땅이 바뀌는 현상, 급격하게 땅이 바뀌는 현상. 사실 천천히 바뀌면 우리 잘 모르죠. 그래서 풍화 침식 작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이 아주 활발하게 동적 현상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면서 바뀌어요. 오, 땅이 움직인대. 괴물이냐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지진이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해서 땅이 아주 움직임이 생기면서 바뀌는 걸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 왜? 똑같이. 네. 그래서 지진대라는 말이 있고, 변동대 안에 지진대라는 말이 있고, 또 무슨 말이 있어? 화산대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지진대라는 게 이게 어쨌든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 지진이 발생했다가 점을 찍는 거야. 그래서 지진에 점을 쫙 찍어놨더니 와,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막대 같은 현상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묶어놓은 것을 그냥 지진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화산이 쭉 발생하네. 그래서 화산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또 점을 찍어. 그래가지고 화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산이 발생한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네, 화산의 막대 모양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화산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진대와 화산대를 딱 구별을 해놓고 보니까 되게 희한하게도요 지진대랑 화산대랑 겹쳐요. 많이 겹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그 바다 있잖아요. 태평양 바다. 그래서 태평양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태평양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태평양 변동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변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근데 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될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바다를 경계로 해가지고 생겼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육지 끝자락을 경계로 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 변동 왜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 미리 얘기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이유는 판이 이동해서 그래요. 미안해. 내가 그냥 용어를 그냥 써버렸네. 자, 판이란 게 있는데 판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 그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세계 지도를 딱 봤을 때 이 지구를 마치 그 뭐라고 하니 이렇게 퍼즐, 뭐 조각 퍼즐처럼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쭉 나누는 거야. 이렇게 쓱쓱 네,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각 퍼즐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몇 개로 나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나눴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지각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몇 개의 조각을 뭐라고 하면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 지표면을, 지각을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눴는데 그 조각을 뭐라고 부른다? 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판들이 근데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판들이 이동을 할 때 이 판이랑 이 판이랑 서로 뭐 할 거야? 부딪힐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판의 경계면을 따라서 뭐가 생겼다? 지진과 화산,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이 판의 이동은 왜 생기느냐? 이거는 지난주에 조금 얘기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시면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또 바깥쪽에 뭐가 있고요? 지각이 있고, 네, 지각 안쪽으로 뭐가 있죠? 멘틀이 있고, 더 안쪽으로 누가 있죠? 핵이 있죠? 네, 네. 근데 이 멘틀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역 같은 거예요. 역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멘틀이 약간 조금 말랑말랑한 엿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멘틀의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멘틀이 좀 뜨거운 멘틀이 있어요. 주변의 멘틀에 비하여 조금 뜨거운 멘틀. 그래서 이제 그 2학년 과정에서는 플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네. 그래서 조금 뜨거워진 플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멘틀이 약간 따뜻해지면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해요.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지각이 차가워. 그래서 차가운 지각에 닿으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퍼져요. 그다음 점점 식겠죠? 그럼 식으면 또 어떻게 돼? 다시 내려가겠지. 그래서 또 내려가. 그럼 이 멘틀이 뭐 할 수 있어? 대류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멘틀의 대류 현상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지각의 조각, 다시 말하면 판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판의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가 움직여서다? 멘틀이 대류해서 그렇다. 그럼 또 물어보겠지? 선생님, 멘틀의 대류는 왜 일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뜨거운 멘틀과 차가운 멘틀이 구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뜨거운 멘틀이 생겼죠?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지구의 핵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 두 가지 근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이거 했나? 안 했나? 지난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지구 내부 에너지 왜 생겼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왜 생겼어요? 일단 과거에 미행성체들이 압축하면서 지구가 뜨거워졌잖아요. 그 뜨거운 애가 지각이 형성됐는데 바깥쪽에 지각이 형성되고 안에 그 압축된 에너지가 남았는데 그 남은 열이 바깥으로 방출하려고 했지만 갇혔잖아요. 지각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압축에 의한 열 에너지가 일단 있어요. 근데 압축에 의한 열 에너지만으로 이 지진, 지각 변동, 와 이거 에너지 엄청나거든. 우리 사실 지진 한번 빵 터지잖아요. 화산 한번 빵 터지잖아요. 와 핵폭탄 한 10개 정도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게 카더라라는 소문이 있긴 한데 여러분 옛날에 공룡이 멸종한 것도 화산 폭발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진짜 카더라입니다. 네. 발해라는 나라 알아요? 아세요? 발해? 네. 발해가 멸망을 누구 때문에 한다라고 지금 적혀 있냐면 거란족한테 멸망을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란족하고 싸움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발해가 망하냐면 불과 21일 만에 망합니다. 3주 만에. 근데 3주 만에 이렇게 발해가 망한다고요? 발해가 땅이 상당히 크거든요. 엄청 크고요. 그리고 발해는 대단히 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거란족은 그냥 유목민이에요.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뭐 이렇게 또 이제 텐트 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농업국가가 아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듣도 보도 못하는 지역 거민들한테 그 큰 발해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카더라에 의하면 마침 그 당시에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설이 있어요. 카더라에 의하면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발해 사람들이 이거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이제 화산재가 날라오네 콜록콜록거리면서 아이고 죽겠다 막 이러면서 야 이 땅은 지역을 떠나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거란족이 들어오니까 그래 이 땅 니네 가져 그러고 갔다는
왜냐면 농사가 안 지어지니까. 뭐 이런 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 넓은 땅을 거란족이 딱 여기서 스타트 딱 해가지고 침략해서 들어오는 이거 말 타고 그냥 달려도 21일 걸리겠다. 그 정도 규모거든요. 네. 근데 네, 하여튼 뭐 약간 카드는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받아가지?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센 에너지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다른 에너지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이것도 기억날까? 했나? 안 했나? 안 했나? 했나? 했어요. 뭘요? 뭘 했나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어디가 있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핵 속에 지표면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보다 지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훨씬 더 양이 많을 거다.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조금씩 뭘 한다? 방사성 붕괴를. 그래서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네, 됐죠? 이해됐죠? 네.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 네. 넘어갑니다. 그다음, 그럼 요 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판. 그래서 판을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네, 지각의 밑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나무 조각을 올려놓고 여기 또 다른 나무 조각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나무 조각이 수면 위에 노출된 부분에 차이가 있네요. 요걸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할게요. 자, A 조각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고 B 조각은 좀 적게 있습니다. 물 밑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제가 3번을 그릴게요. 셋 중에 답이 하나 있어요. 우선 똑같이 일단 그려놔야지. 요거 A, 요거 B. 또 슈루트해서 A, B. 우선 A가 요 정도, B는 이 정도. 그럴싸했어.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네. 그다음 A는 여기, B도 여기. 아, 깊이가 똑같구나.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A가 더 밑으로 쭉, B는 요만큼. 1번, 2번, 3번. 1번 손 별로 안 자연스러워. 2번 손 똑같다. 네. 3번 손. 3번인가 봐. 네, 나 누가 뭘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 네. 3번인가 봐. 이번에 자연스럽지 않아?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르키메데스. 네. 하루는 그리스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들 사이에서 다시 새로운 왕을 추대하기로 합니다. 그리스가 연합국가거든요. 연합국가에 있는 왕들 사이에서 왕들을 다시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뽑자.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 왕을 회장 왕으로 추천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왕들 위에 다시 군림할 수 있는 왕이 딱 탄생한 거예요. 역대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탄생을 기념하고자 내가 모든 왕들의 왕관보다 더 훌륭한 왕관을 만들리라 라고 하고 금괴를 가져와요. 여러분 요새 저기 영화 같은 데서 금괴 보이죠? 금괴. 그 금괴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조금 넘습니다. 요새 지금 금 한 돈이 3.75g? 이 정도 되는데 지금 한 돈 가격이 한 5, 60만 원 하잖아요?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좀 싸게 잡아서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3.75g에 50g이니까 37.5g이면 한 500만 원 하겠네요? 375g이면 5천만 원 하겠네요? 그럼 700g이면 7천만 원이겠네요? 그 금괴 하나가 1kg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좀 넘어요. 네, 근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괴 하나만 쓰지는 않겠지. 네, 금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금괴를 2개를 탁 얹어가지고 얘다
이거 한 2, 3억 정도 되는데 3억이라고 하자. 야 이걸로 금관을 좀 만들어 와. 그래가지고 당시 그리스에서 제일 금세공을 잘한다는 애를 딱 데려와가지고 야 이걸로 금관 만들 수 있지?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 와. 딱 시켰어. 시켜가지고 금괴 2개를 딱 가져가 딱 줬는데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그 금세공업자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 이 금세공업자가 뭘 한대? 자꾸 금을 빼돌린대. 그래서 그때 다른 왕 만들 때도요 금 많이 빼돌리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소문이 안 좋으니까 저거 꼭 확인하십시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결국 금관을 딱 만들어 왔어.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왕 옆에 있었던 그래도 똑똑하다는 정말 똑똑하다는 학자가 바로 아르키메데스였던 거야.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요 이리 오시오. 이 금관 제대로 만든 건지 확인 좀 해달라는 거지. 단 조건이 있어. 이렇게 어떻게 만든 금관인데 이게 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금관을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정확하게 금으로 만들었는지 네, 확인을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뭐 할까? 금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금괴랑 똑같은 금괴, 그래서 금괴를 똑같이 제작을 했을 테니까 그 금괴 2개 딱 얹어가지고 얘 무게를 딱 재봤더니 와 정확하게 요것도 2kg, 요것도 2kg 딱 나오더래. 네 질량은 일단 정확합니다. 그래? 그럼 믿어도 되겠어? 그런데 저도 저 세공업자의 소문을 안 좋게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네, 시간을 주십시오. 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니, 날 일단 금관 빨리 써야 되니까 빨리 알아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어쨌든 금관에 뭘 하면 안 된다? 손상을 가면 안 되잖아. 이미 만들어진 금관이니까. 손상을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다른 거 안 섞고 순수한 순금으로만 만든 게 확인이 될까 안 될까? 니네 알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그죠? 네. 그래서 뭐 했대요? 물에서 일단은 못 찾았어요. 방법을. 그래서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피곤하니까 일단 뭐 하기로 했어요? 목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면서 물을 찰랑찰랑 채워놓고 자기의 몸을 딱 담궜는데 물이 출렁 하더니 빠지더니 그 다음 현상. 자기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대. 이게 중요한 거야. 물이 이렇게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빠지면서 자기 몸이 뭐 했대?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대. 순간 얘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더니 으아 알았다 그러면서 유레카. 그치 유레카 그래서 뛰어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왕궁까지 한 걸음에. 네 근데 자기 집에서 왕궁까지 근데 그걸 옷 다 벗고 목욕하다가 알았다 그러더니 그 차림 그대로 차림이 아니지 그냥 다 벗은 그 상황 그대로 그냥 왕궁까지 딸려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교육과학부 장관님께서 갑자기 목욕을 하시다 말고 와 알았다 그러면서 네 정부 종합청사까지 그냥 뛰어갔다는 거의 그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왕이 너무 놀란 거죠. 벌거벗고 들어오니까 아니 아르키메데스 왜 이러시오? 성도착증 환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죠? 일단 1kg 재봤더니 자 왕 보세요. 네 금괴 왕관 둘이 딱 했더니 질량 차이 없죠? 그래놓고 어디다 담궈버려요? 물에다 담궈버리죠. 그랬더니 저울이 기울어요. 누가 떴냐면요 금관이 조금 더 뜹니다. 왜?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쵸 뭐 밀도 차이요. 밀도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슉 해가지고 여기다가 양팔 좀 갖다 놓고 한쪽에는 왕관 갖다 놓고 한쪽에는 금괴 이렇게 놨더니 어느 쪽이 잘 뜨더래? 이쪽이 뜨면서 이렇게 저울이 기울어졌다는 거잖아. 차이 나죠. 저놈을 당장 하옥하여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부력이라는 건데
부력이라는 게 뭐냐면 물에 잠긴 부분의 물의 양만큼 가벼워져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 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물에 뭐를 했어요? 자기 몸을 담궜잖아요. 담궈서 넘쳐나간, 즉 빠져나간 물,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차지한 공간, 그 공간, 부피, 그 부피에 해당하는 누구만큼이면 딱 그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져요. 이해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된 거냐면 금관에서 금괴를 뺐는데 금의 원자 번호가 79번이거든요. 근데 79번짜리 금을 빼놓고 거기다가 조금 작금 썼는데 이때 하필 쓴 게 조금 번호가 작은 29번짜리 아연 같은 걸 쓴 거야. 그래서 좀 가벼운 걸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양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됐어. 그래서 누가 부피가 좀 더 커진 거야? 금관의 부피가 좀 더 커진 거야. 근데 물에 담그니까 이게 물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좀 더 커진 거지. 물에서 차지한 공간이 커지다 보니까 얘가 뭐를 더 많이 받은 거야? 부력을 더 많이 받은 거야. 많이 이해됐나요? 네. 앞에 다 못 읽었어. 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무도막이 위에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얘가 지금 위로 많이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를 크게 받았다? 부력을 크게 받았다. 그래서 얘가 더 밑으로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조금 올라왔네요. 부력을 작게 받았다. 그럼 부력을 작게 받았으니까 잠긴 부분도 뭐하다? 적다라는 거고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커다란 배가 있고요. 조그만 배가 있어요. 누가 더 깊게 잠겨 있을까요? 큰 배가 깊게 잠겨 있고 이거는 조금 잠겨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배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뛰는 부분이 많으니까 잠긴 부분도 뭐 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판을 앞에 두고. 여러분, 지각이 어떻게 생겼냐면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는 육지네요. 네. 여기는 출렁출렁 바다네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밑에 뭐가 있냐 하면 맨 밑에 멘틀이 있는데 뜨거운 멘틀. 멘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따라가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되게? 근데 이거 틀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네네네. 이제 체득했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그려야 되면 위로 많이 솟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요 밑에 다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그려도 돼요. 네. 이게 뭔 차이냐? 요 위에 있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요. 지각이고요. 지각이 누구 위에 떠 있어요? 멘틀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 멘틀조차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은 요 멘틀에 좀 지각에 맞닿아 있는 멘틀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멘틀은 움직일 수 있는 약간 엿과 같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딱딱한 엿이 있고 약간 말랑말랑한 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엿을 갖다가 상부 멘틀이라고 하고요. 좀 열받아서 즉 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뜨거운 멘틀이겠죠? 그래서 쫀득쫀득한 멘틀을 하부 멘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각하고 멘틀, 여러분 누구랑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지각하고 상부 멘틀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딱딱하다고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하고요. 요 하부 멘틀을 뭐라고 하냐면 쫀득쫀득하다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심? 자, 요거 외워야 돼. 네. 그래서 지금 누구랑 누구를 합쳐가지고 암석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각하고 딱딱한 상부 멘트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암석권이라고 하고 이 암석권을 한 글자로 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요. 멘틀 위에 있는 지각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멘틀 위에 지갑과 멘틀의 일부인 상부 멘틀이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멘틀 위에 상부 멘틀이 떠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말 이해했니? 누구 위에 누가 떠 있다고? 멘틀 위에 상부 멘틀, 즉 하부 멘틀 위에 상부 멘틀이 떠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니? 다음. 그 다음 여러분,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된 거죠. 자, 암기. 자, 판이라는 건 누구랑 누구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 지갑과 상부 멘트를 합쳐서 판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판의 다른 말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암석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잖아요. 네. 원래는 2학년 교재에 나오는 거긴 한데 이번에 여기 시험 보는 학생들 보니까 아유 냈어요. 네. 그냥 설명합니다. 네. 여러분 그 돌 이름을 6개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뭐? 가미가 극장석.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가미가 극장석은요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순서였고요. 자 오늘 외울 거는 성이 유씨이고요. 이름이 안현이에요. 네, 안현이라는 친구인데 성이 유씨야. 그리고 얘한테 뭘 줄 거냐면 화선반이라는 걸 줄 거야. 나도 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외울게요. 네, 유안현 화선반. 잠깐 이거 먼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되셨을 때 책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2학년 책에는 요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현안유 밤선화. 아유 발음이 어렵네. 현안유 반선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유안현 화선반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입에 더 착착 감겨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외운 이유는 제가 이걸 외울 때가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재에는 요 순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네. 내가 이렇게 외웠으니까 니들도 이렇게 외워. 아니야. 니네가 혹시 선생님 저는 반대로 외울래요? 네. 현안유 반성화 이걸로 외울래요? 그럼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이 뒤집혔어도 같이 뒤집으면 돼요. 괜찮죠? 네, 같이 뒤집으면 돼요. 네. 요게 뭐냐면 유무남이라는 애고, 요건 안산암이라는 애고, 얘는 현무암이라는 애예요. 현무암. 그다음에 요건 화강암이고, 요건 섬록암이라고 하고, 요거는 어떻게 알지? 네, 이건 반려암이라고. 위에 적혀있기로는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요 유무암하고 화강암이 산성암이에요. 왜 갑자기 산성? 그 다음 현무암과 반려암은 뭐라고 하냐면 염기성암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화학으로 넘어간 것 같나요? 네. 자, 산성하고 염기성의 가운데는 뭐라고 해볼까요? 중성이겠죠? 그래서 이걸 중성암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불렀냐? 우리 그 가미가 극장석, 가미가 극장석이 누굴 얘기하는 거지? 규산염 사면체로 만들 수 있는 광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규산이라는 말을 보시면 여기가 실제로 규소와 산소가 많아요. 근데 규소와 산소를 우리 합쳐서 뭐라고 불러죠? 규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규소와 산소가 많을 때 산성을 띱니다. 규산이니까요. 네, 그래서 산성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가 많냐면 규산의 함유량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가 한 50 몇 % 정도 돼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한 9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규소와 산소가 9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산성암이라고 하고, 규소랑 산소가 조금 덜 함유되어 있으면은 염기성암이라고 하는데, 그럼 규소랑 산소랑 덜 함유되어 있다.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금속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많으면 염기성암을 띱니다.
혹시 이번에 여기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알칼리 금속이 있었잖아요. 알칼리 금속.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반응하면 뭐가 되지? 무슨 기체가 발생해? 수소 기체가 발생해. 그리고 그 용액이 뭐가 되죠?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 물하고 반응하면 보통 염기성으로 바뀌어요. 이해돼? 금속이 많으니까 이 돌들도 물에 반응하면 뭐가 될 거다? 염기성이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괜찮아?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질이 생기냐? 여러분 규산염 삼연체에서 규소,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 없이, 불순물 전혀 없이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던 광물이 있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규소랑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불순물 전혀 없이, 네, 걔가 누구죠? 중성이어야 되잖아요. 네, 중성인 석영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그 감휘가 극장석할 때 그 감람석 같은 애들은 SiO4-4-야. 음이온이야. 음이온이니까 누굴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철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금속 이온들을 데리고 와야지 얘네가 중성이 맞으면서 안정화가 돼. 그런데 석영 같은 애는 SiO2잖아. 이게 1대2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딴 애가 껴들어올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석영이 다른 말로 뭐니? 우리 상품으로 수정, 크리스탈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탈 보면 어때요? 맑고 투명하죠? 그죠? 네, 깨끗해요. 그래서 이 SiO, 규소와 산소가 함유량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투명하고 밝아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밝은 색입니다. 색깔이. 그 다음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금속이 많이 함유되면 그만큼 색깔이 칙칙해져요.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학년 책에는 이게 통째로 바뀌어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 우리 이 근처에 저기 불암산 있잖아요. 불암산. 네. 불암산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안 보나? 아, 네. 주변 안 쳐다보는구나. 오로지 니네는 책만 보는구나. 어머. 아니야? 그래서 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불암산이 바로 화강암. 화감층이라서요. 딱 보시면 약간 허여멀건하잖아요. 약간. 여기 현무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제주도. 제주도 가보셨어요? 네. 제주도에 가서 현무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말로만 들었거든요. 말로만 듣다가 현무암이 되게 시꺼매 막 이러는데 제주도를 진짜 가가지고 돌담을 딱 봤는데 그렇게 까말 수가 없어. 엄청 까맣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는 익숙할 거예요. 화강암하고 누구를 많이 대비하냐면 현무암을 많이 대비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 지금 얘기하자. 야, 여기 유무암, 안산암, 현무암 얘네 셋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화산암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표면에 생기는 암석들입니다. 그 다음에 화강암, 순록암, 반려암은 요거는 지하 깊은 곳에 생긴 심성암이에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화산암은 용암이 식어서 된 암석이고요. 심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용암은 뭐고 마그마는 뭐죠? 정답! 진짜 정확해요. 네. 그냥 용암하고 마그마는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지표면 바깥으로 솟구쳐 올라와서 빨리 식을 수 있는 애들이 용암인 거고요. 지표면 바깥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하 깊숙한 곳에 남아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마그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이 심성암은 이 식는 속도가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천천히 식어가지고 그 입자가 상당히 굵직굵직합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성암은 주로 조립질이에요. 그 다음에 화산암은 빨리 식거든요.
빨리 식으면 입자가 아주 가느다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세립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무암, 현무암, 안산암 뭐 얘네들은요 조금 잘 부서지고요. 요 화강암, 성로암, 반려암들은 좀 단단합니다. 네, 조각이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잘 안 부서지죠. 그래서 풍화침식에는 얘네들이 좀 강하긴 한데 어쨌든 뭐 요 위아래는 이제 구별이 됐을 거고 이제 왼쪽 요거 조금 더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냐면 마그마에 온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마랑 용암은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야. 자, 마그마의 온도가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힌트가 얘입니다. 여러분, 마그마 액체예요. 용암도 액체예요. 당연히. 네. 그런데 우리 이거 말고 멘틀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멘틀은 무슨 상태예요? 고체예요. 멘틀은 고체입니다. 근데 멘틀로부터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나 지난주에 설명했나?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상태를 하나 더 바꿀 수 있냐면 압력에 따라서도 상태를 바꾸거든.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멘틀이 위로 점점 올라오더니 압력이 사라져. 그래서 압력이 사라지면 고체가 뭘로 바뀔 수 있어? 액체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멘틀이 마그마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뀐 거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마그마의 온도가 좀 다릅니다. 힌트. 철의 그 녹는 점이 대략 한 1564도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600도 정도의 마그마다. 마그마 온도가 1600도짜리야. 그러면 당연히 뭐를 녹일 수 있어? 철을 녹여서 액체 상태의 철을 데리고 있는 마그마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00도 정도 됐다. 그럼 1200도 정도 되면 온도가 좀 낮네. 그럼 1600도보다는 온도가 낮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철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해. 그럼 철은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야. 그럼 고체 상태의 철은 함께 못 가는 거야. 너는 고체로 이미 바뀌었구나. 여기까지만. 그래서 고체의 철을 내려다 놓고 나머지 애들만 갖고 올라가거든요. 이해돼? 그러면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마그마일수록 마그마의 온도는 뭐 할 것이다? 이쪽이 온도가 높다야. 안 돼! 차면 안 돼! 네. 자, 그럼 이쪽은 마그마의 온도가 뭐 할까? 낮다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마그마의 온도는 어느 쪽이 높다고? 금속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그마가 온도가 높은 거야. 자, 이랬더니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아무래도 온도가 높은, 이거 물론 액체이긴 하지만 여러분, 초콜릿이라고 생각을 해봐. 초콜릿이 온도가 높은 초콜릿이 있고 온도가 낮은 초콜릿이 있어. 어떤 애가 잘 흐르고 어떤 애가 좀 더 끈적거릴까? 높은 애가 좀 더 잘 흐르겠죠. 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이쪽이 유동성이 좋아요. 그럼 반대로 이쪽은 끈적거리겠죠. 이쪽은 점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용암이 흘렀는데 온도가 낮아. 네, 뭐 안 도망가셔도 돼요. 네. 온도가 낮으니까 곧 내려오면서 점차 식어가지고 굳을 거야. 네, 커봐라. 네. 근데 이쪽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은 나 달리기 속도보다 빠를 수 있어요. 네, 쫙쫙 흘러버리니까요. 네. 자, 실제로 그래서 피해가 조금 양상이 좀 다릅니다. 양상이 다른데 요쪽 마그마가 분출했다. 즉 현무암을 만들 수 있는 마그마가 분출하면요 거의 어떤 식이냐면요 지표면이 있는데 마그마가 쑥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흘러버려요. 슈. 그러면서 이제 식는 거예요. 또 뻥 터졌더니 쑥 이렇게 돼요. 또 뻥 터지니 이렇게 슉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산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이 좀 착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착할 순자를 써요. 순하네. 그래서 이거 순상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순상화산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네.
나 운동화 안 챙겼어. 구두인데 네, 올라가실 수는 있어요. 네.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순상화사는 그래서 구두 신고도 올라가요.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요. 용암이 뻥 올라왔어요. 근데 온도가 낮잖아요. 터지자마자 바로 굳어요. 붕. 또 붕 터졌어요. 터지자마자 바로 굳어요. 또 터지자마자 바로 굳어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모양을 만드냐면 종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 화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상화산이라고 불러요. 말도 되게 많은데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쪽은 무슨 화산이고 순상화산이고 이쪽은 종상화산이에요. 아까 그 그림하고 두 개를 매치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륙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그 바다가 있어요. 여기 바다. 자, 이쪽이 대륙판이에요. 여기는 해양판이에요. 두께 어디가 두껍죠? 이거 딱 뒤집어서 그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대륙판 쪽의 두께가 어떻습니까? 두껍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 밑에도 땅이 있겠지.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해양판의 두께는 어떻습니까? 얇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대륙판 쪽은 마그마가 올라와도 워낙 두꺼워요. 두꺼우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꺼운 얼음을 뚫겠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물론 얼음도 좀 녹겠지만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그 뜨거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니?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차 식을 거 아니니? 그래서 이거 잘 뚫을까 못 뚫을까? 잘 못 뚫어. 그래서 대륙판 쪽으로는 마그마가 올라와 봤자 이게 뚫지도 못하고, 즉 여기서 처음에는 철을 많이 내리고 있더라도 점차 온도가 떨어지면서 철들이 중간중간에 점차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고치 상태로 바뀐 철들은 넌 같이 못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만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나중에 확 식어버려.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식는 애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대륙판은 대체적으로 뭐가 잘 만들어지냐면 화강암이 잘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대륙판은 무슨 질이다? 화강암질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나 2학년 책에는 뭐라고 쓰기도 하냐 하면 이 올라오던 마그마는 대부분 유문암질이다 이런 표현도 써. 그러니까 여러분 뭐랑은 성분이 같은 거냐면 화강암질이라는 표현과 유문암질이라는 표현은 성분적으로는 같은 거야. 말 이해됐어? 그래서 마그마를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그러면 이쪽 해양판은 어떠니? 두께가? 얇아. 온도가 높은 게 딱 왔으면 이거 자기가 채 식기 전에 그냥 뚫어버려. 이 정도야 뭐 내가 그냥 뚫어버리지. 그래서 푹 뚫어버려. 뚫어버리면 바로 위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잖아. 확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산 뻥 폭발하자마자 바로 식어버려. 그러니까 마그마의 온도가 채 낮아지기도 전에 그냥 돌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쪽은 보통 어떤 마그마로 올라왔겠니? 현무암질 마그마야. 그래서 해양판 쪽이 대체적으로 색깔이 어두칙칙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까지 암기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가 그냥 나온 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102페이지인가요? 네, 102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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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보시면 맨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가 그냥 떨렁쭉 하고 던질만한 그런 표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표예요, 그게. 자, 여러분 지금 해양판은 어떤 걸로 되어 있다고?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대륙판은 어떤 걸로 되어 있어?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갑시다. 현무암질에는 뭐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단 말이야. 밀도가 어떻겠니? 밀도가 커요. 그 다음에 대륙판 쪽은
철감한 것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럼 철은 원자번호 26번인데 규소는 13번이고 산소는 심지어 8번이야. 이쪽은 어떻다? 조금 밀도가 살짝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자, 그러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끊겨 있거든요.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충돌했다. 누가 밑으로 깔릴까? 대륙판이 훨씬 큰데? 잘했어. 대륙판이 크더라도 질량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짓냐면 밀도로 결정짓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 누가 밑으로 깔려 들어가냐면 해양판이 밑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아, 누가 밑으로 간다고요? 해양판이 대륙판의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여기 긁어버려요. 네. 우리 좀 이따 다시 이어서 할게요. 왜